경수님은 식사가 그리 즐겁지 않습니다.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는 거죠. 내가 시방 속이 안 좋은 게 무서워서 못 먹지. 내가 답답하니 멍크르르하니 답답하니 소화를 못 시켜. 옆집 사는 경임님도 사정은 마찬가지. 입맛이 없어 환자식으로 끼니를 때우기 일쑤인데요. 영문도 모르게 속이 답답해 자꾸만 배를 부여잡게 됩니다. 답답하면 내가 이렇게 보면 여가 깡깡하더라고. 그냥 탁 내려가야 소화가 됐거든. 소화 안 돼서 잘 채기는 자주 그래. 더욱이 최근엔 전에 없던 증상이 생겼습니다. 불시의 명치를 습격하는 극심한 통증 때문에 급기야 길가에 주저앉기까지 했는데요. 어떻게 말을 해야 딱 칼로 어떻게 칼로 입은 것 같아. 그렇게 식은땀을 척척할 정도로 그래 보더라고. 눈도 캄캄해가. 급체인 것만으로. 김도훈 교수가 첫 번째로 찾은 곳은 소화불량으로 힘들어하시는 박경임님 댁. 먼 길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와서 너무 좋으신가 봐요. 잘 부탁드립니다. 소화 쪽이 좀 기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셔서 소화불량증에 대해서 저하고 얘기를 좀 나눠볼 거예요. 처음에는 예. 딱 칼로 입은 것 같았어. 네. 거가 그러면 이 입안으로서 입에서 하그가 난 것 같더라고요. 여기 분홍빛으로 보이는 게 위장의 점막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신다 그러셨죠? 80. 네, 그러니까 내시경이 너무 깨끗해요, 점막이. 같은 연세의 다른 분들하고 비교해도 정말 위는 좋은 것 같아요, 건강하고. 염증이나 궤양이나 보통 우리가 용종이라고 말하는 게 조금 한 개 난 걸 용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다 좋아요. 그래서 내시경으로는 지금 너무나 괜찮기 때문에 이런 증상은 위의 기능이 떨어져서 식도의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그런 증상들이에요. 내시경을 해서 기질적인 원인이 있다고 하는 그 기질적이라고 하는 거는 궤양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굉장히 심한 위염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암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등등의 경우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는 경우를 기질적 원인이라고 하고요. 기질적인 원인이 없으면서 소화불량증이 있는 경우를 기능성 소화불량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식사 좀 싱겁게 보통 드시고 많이 안 드시죠? 그런 내가 조금 짜게 든 편. 짜게 드세요? 위에는 짜게 드시는 게 제일 나빠요. 급하게 먹는 음식 습관, 짜게 먹는 음식 습관 때문에 위가 그렇게 기능이 좀 떨어지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조심하시고 좀 증상이 있을 때는 좀 싱겁게 드시면서 양 많이 안 드시고 이거는 크게 안에 문제가 없는 걸 제가 이제 검증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책임질 테니까. 예, 감사합니다. 알았죠? 이렇게 뭐 먹으면 이렇게 멍크르하니 이렇게 안 내려가고 답답하고. 먹을 때마다 그러세요? 예, 조금 심한 표현이 이렇게. 더부룩하고 예, 예.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예, 그러세요? 예, 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게.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두 분은 정말 대화가 없으시네요. 진짜 밥 먹을 때 말 한 자도 안 해. 그럼 두 분 결혼하신 지 한 몇 년 되셨어요, 지금? 한 55년. 55? 네. 근데 아버님, 어머님 눈도 안 마주치세요. 나 눈 좀 마주치시오. 본인이 성격이 그러니까 내가 그놈을 참고 사니까 네. 그게 스트레스 받았어. 그 명사하시는 분 모시고 올 건데 그랬죠? 홀로 끙끙 가슴앓이를 하다 보니 밥도 잘 넘어가지 않았다고요. 누가 조금 소리만 크게 하고 내게 조금 저기 하면 속에서 팍 심장이 뜸시러. 그걸 내과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해 본 적 있어요? 그 약 먹어요. 신경성 약? 예. 네, 그거 좀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좀 쓰기를 못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항진이 확 되면서 위액과 침 같은 분비가 확 줄어들어요. 우리가 긴장하면 입이 바짝바짝 마른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침도 떨어지고 위액도 줄어들고 위장관 운동도 떨어지고 하니까 소화가 안 되는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내시경은 마지막에 언제 하셨어요? 오이 내시경 네. 작년에 했던가? 작년인가 올해인가? 내시경을 하셨으니까 뭐 당장은 크게 문제될 건 없고 내년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복용 중인 약도 살펴봅니다. 보통 한 일주일에 두세 번씩, 서너 번씩 자꾸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약을 한 달이나 이렇게 계속 드시는 게 훨씬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이어서 김 교수는 특별한 솔루션을 제안하는데요. 두 분이서 식사할 때 얘기하고 식사하시면 잘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을 안 한 편이 네, 말하고 밥 먹으면 소화 잘 될 것 같아요. 이게 위나 식도나 장이 움직이는 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식도를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자율신경계라고 걔가 조정을 해요. 근데 그 자율신경계는 사람의 기분이 어떻고 그다음에 내가 기분 좋은 일이 있든지 속이 상하는 일이 있든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서 기분이 좋아지면은 또 술술 잘 넘어가고 살에도 안 들고 좋을 거예요. 원래 버릇이 안 되나서 이제는 뭐 두 분밖에 안 계시니까 한번 바꿔보세요. 한마디는 하는 걸로. 그렇게 한 걸로 바꿔볼게요. 네, 예. 특별히 제가 감사합니다. 나왔으니까 감사하다 그러시잖아. 얼마나 말을 하고 싶으셨겠어. 그죠? 노력하겠습니다. 어우 멋지세요. 노력하겠다는 남편의 말에 금세 경수님 얼굴이 환해집니다. 기분이 좋아야 소화도 잘 되니까 앞으로는 오순도순 정답게 대화 나누시며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기능성 소화불량증이 생겼을 때는 결국 생활과 연관되는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많기 때문에 스스로가 조절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소화를 잘 시키려면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연세가 드시면은 근력이 떨어지듯이 소화력도 좀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연세가 드실수록 소화가 좀 잘 되는 음식들을 소화되는 시간을 정해서 드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그리고 고기 같은 것도 드실 때는 아마 기름진 고기보다는 살코기를 드시는 게 조금 더 소화가 잘 되시고 그다음에 당뇨에 현미가 좋다라고 얘기는 해서 많이들 드시는 것 같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소화력만 보신다면은 흰쌀밥이 제일 좋으세요. 신기마을에서 농사 어떤 거 제일 많이 지으세요? 콩. 팥은 이제 제가 소화기를 보는 의사 입장에서는 팥은 이제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게 하는 유발하는 음식 여러 가지 음식 중에 하나거든요. 사람에 따라 팥을 먹었을 때 신물이 올라오거나 가슴께가 쓰리고 아픈 증상을 경험하기도 하는데요. 먹고 나서 내가 불편하면 조금 피하면 돼요. 그러다가 또 괜찮아지면 다시 드시면 돼요. 저는 트림이 많이 나와요. 트림이. 트림이 많이 나오는 분들한테 제가 제일 먼저 해드리는 말은 여쭤보는 건 식사를 빨리 하세요라고 여쭤보거든요. 식사를 빨리 하면 밥이랑 근처에 공기가 같이 들어가요. 막 허겁지겁 먹다 보면은. 식사 빨리 하셨죠? 그래서 내가 먹은 공기를 내가 뱉어놓고 트림 많이 한다고 불평하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트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는 식사를 천천히 해보면은 트림이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어요. 만약에 천천히 하시는데도 트림이 많이 난다. 그러면 위의 기능이 조금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천천히 드신다. 꼭꼭 씹어서.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림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위 기능을 도와주는 약이 있어요. 그런 약들을 좀 보조적으로 드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소화가 안 되고 사실 연세가 드시면 저도 물론 나중에 그렇게 되겠지만 이것저것 아주 작은 변화에도 걱정이 많으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한 1년에서 2년에 한 번 정도 우리 소장님이 추천해 주시는 검사를 충분히 하시고 문제가 없으시면 너무 엄격하게 지내시는 것보다는 조금 나한테는 이제는 좀 너그러우시면서 조금 선을 넘는 식사도 하고 대신에 건강한 식사도 같이 병행해서 좀 행복하게 사시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온 마을이 떠들썩한 그 시각. 회관에 오지 못한 노부부가 있습니다. 아흔이 넘은 할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한 아내를 돌보고 계시는데요. 강태형 92이고
33년 1월 생이고 오랍니다. 박천식이요. 네, 건대입니다. 신기마을에서 제일 가는 인꼬 부부랍니다. 어야, 어서 밥 먹세. 안 들고 있었던 거? 그럼 조금 떴어. 그럼 들어. 뜨겁네. 그만 먹어. 더 먹어. 그만 먹자. 저렇게 밥을 안 먹었더니. 아, 밥을 해줄 사람이 있는데 조금 해서 더 먹게. 갈수록 쇠약해지는 아내 모습에 걱정이 한가득 쌓여갑니다. 식후에 챙겨야 할 게 또 있죠. 배부를 만큼 많은 약입니다. 물 줘. 그래서 요 약 하나 먹어야 돼. 응? 그래서 나물 그렇게 그래가지고. 자. 더 마세. 더 마셔야 돼. 일하고 노갖고 있는 게가 한 10여 년이 되었어요. 제가 챙겨줘야 됩니다. 요원을 안 보내려고 합니다. 요원에는 내가 또 올리더라도 내가 네 것이니까 사람이 삶으로 이때까지 젊어서 고생하고 애들 가르치느라고 고생하고 살았는데 그거를 보내야 되겠습니까요? 사는 도망에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아내를 돌보고 있지만 정작 태영님도 몸이 성치 않습니다. 수많은 약으로 아픔을 달래고 있죠. 요것이 저녁약, 요것이 아침약, 요것이 점심약입니다. 그러거나 요것은 전립선 약입니다. 요건 치매약이고, 이거 9개, 저녁약 9개 듭니다. 아우, 한눈에 보기에도 약이 너무 많은데요. 그 아버님이 약을 조금 많이 드시는데 이렇게 약을 많이 드시니까 속쓰림 약도 들어가는 것 같고요. 진가래 약도 좀 들어가시는 것 같고 소변도 조금 이제 잘 못 보신다고 하시거든요. 좀 약을 많이 드셔서 그런 게 아닌가도 싶고. 어머니, 아버님, 여기 교수님이요. 서울에서 엄청 유명하신 교수님인데 아버님이랑 어머님 뵈러 여기까지 오셨어요. 어떤 게 가장 불편하세요? 참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혀 한번 내밀어 볼까요, 혀? 예. 혀 한번 그냥 내밀어 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그래도 숨소리는 괜찮아요. 이렇게 양말 자국이 남아있네요, 이렇게. 소변 보시는 건 언제부터 불편하신 거예요? 소변은 신직부터 지금 불편해갖고 이 약을 씨알을 먹는데 더는 보태서 먹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지금. 근데 소변 줄기가 가늘고 잘 안 나와요? 밤중에 깨요? 어때요? 이 조금씩 그렇게 소변이 나오고 가장 하루 저녁에 7, 8번은 봐야 돼요. 이게 어떤 약들은 먹으면 오히려 소변도 안 나오게 하고 부작용이 생겨요. 그런 좀 불필요한 약은 있지 않은지 약 좀 제가 좀 봐드릴게요. 드시는 약을 전부 꺼내 점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기
이걸까요? 우창윤 교수가 약재 처방 내역과 대조하며 복용약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는데요. 여기에서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 약은 안 드셔도 되는 약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진정제예요. 항불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오래 드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래 들었죠. 이거는 보통 잠을 잘 못 주무시거나 좀 항상 좀 긴장되거나 그러신 분들이 보통 드시는 약인데 오래 드실 약은 사실 아니기는 해요. 노인들이 먹으면 가장 위험한 약 중에 하나예요. 저거 드시면은 어지럽고 소변도 안 나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속쓰림에 대해서 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속쓰림이 지금 심하지 않으신데 이거 하나 남기시고 이 2개는 또 안 드셔도 돼요. 굉장히 안 드셔도 되는 약이 많아요, 사실. 왜냐면 약을 막 이렇게 10개씩 드시고 하면은 분명히 지금 불편한 증상 중에 하나는 약 부작용이에요. 100% 그거는. 관절통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럼 관절통 때문에 그냥 그 소염 진통제를 먹었어요. 그냥 소염 진통제를 먹으니까 원래 이 안 좋았던 이 심장 쪽 부작용 같은 것들이 더 두드러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변량이 좀 감소할 수가 있고요. 그럼 몸이 부어요. 그런데 몸이 붓고 소변량이 감소하니까 이제 병원을 찾아갑니다. 나이 드신 분이 소변이 좀 감소하고 몸이 붓는다 그러면은 이게 그냥 비뇨기계 쪽 문제겠구나 하고 약을 처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방광과 관련된 약들은 약간 사람을 덜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마치 경도에 인지장애가 있는 것처럼 또 오해를 하고 병원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또 이 인지장애에 대한 약을 또 줍니다. 이렇게 약물의 부작용 때문에 잘 지내시다가 소변도 감소하고 몸도 붓고 인지장애처럼 이제 오해를 받다가 넘어지셔서 낙상해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약물 부작용, 낙상, 치매, 사망과 같은 큰 비극을 막으려면 전문가와 함께 복용약을 점검하고 관리해야 하죠. 약의 개수를 우리 좀 줄여봅시다. 그렇게 하면은 예. 훨씬 더 몸도 건강해지고 어머님을 챙기시기도 더 좋을 거예요. 이건 같은 약이잖아요, 저거랑. 잠깐만요. 아니에요. 안 드시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그냥 예, 이것은 안 들어요. 네, 그럼 버려주세요. 예, 설사 날 때만 네. 설사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된다 거기다 비워놨다 그래. 아니 아버님 네, 제가 안에 있는 저 걸 약이 확인을 했어요. 저 약이 소변을 잘 안 나오게 하는 약이에요. 약은 모두 귀한 것으로 알았던 어르신들에겐 쉽지 않은 일인데요. 예, 그러면 안 들러. 그럼 맞아요. 예, 잘 그러면 안 생각하셨어요. 들어야지. 아마 그렇게 약만 바꾸셔도 훨씬 좋아질 것 같아요. 지금 불편한 증상들 제가 보기에. 불필요한 약, 부작용을 유발하는 약과 이별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태영님은 피부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요. 피부가 너무 얇고 건조해 피부가 안 살짝만 좋아. 닿아도 찢어지기 일쑤였죠. 원래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피부에 그 유분층이 사라져요. 그래서 건조해집니다. 건조해지면은 간지러워져요. 간지러워지면은 긁잖아요. 예. 그러면 상처가 생기고 덧나요. 그런데 이거를 먹는 약으로 잡으려고 하시면은 안 돼요. 맞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약부작용 생기고 그리고 먹는 약으로는 이게 간지러움이 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 근본적으로는 보습제를 발라주셔야 돼요. 보습제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씻은 다음에. 이 도시에 사는 분들은 항시 그런 머시를 바르고 네. 화장을 하고 그러는데 이거 화장이랑 달라요. 그게 이제 보습제가 치료약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 간지럼이랑 상처들을 치료하는 약이 보습제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예, 그러죠. 이제 치료약이니까 그거 씻은 다음에 항상 바르시는 거 해볼게요. 예. 아버님 꼭 건강하셔야 돼요. 아셨죠? 정말로 고맙습니다. 제가 저도 감사합니다. 예, 정말로 고맙습니다. 말해주고 또 예. 고마워. 아유, 감사합니다. 한편 갯벌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온 신기마을 주민들의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불편 증상이 있습니다. 아이고리야 아이고리야 아이고리 3시간도 하고 4시간도 하고
5시간도 하고 물때대로 함께 19살인가 먹어서 계속 있더니 여기서 나와서 여기서 시집 가갖고 여기서 딱 다 늙어갖고 이 모양 이 꼴로 돼버렸어. 그럼 몇 년이야 벌써? 그러니까 뭐 애기 때는 땡겨 불고 다 70년이요. 허리가 아픈 게 왼손이라 여 무릎에 짚고 하지 못해요. 평생 땅을 보고 일하다 보니 허리와 무릎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밭일을 할 때도 허리를 숙이긴 마찬가지죠. 관리를 앞때 못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생겼지. 그런데 몸 관리를 안 했어, 안 해. 밥하고 일하고밖에 몰랐어. 고추를 먼저 다 따버렸어. 혼자 버리놓고 애기들 학교 고등학교라도 대학원 못 보내서도 고등학교 갈등이라고 해놓은 게 없는 시상 삼게 돈이 없는 게 못 갔대 병원을. 그래서 어머님들이 근육이 조금 많이 없으세요. 그래서 허리가 되게 굽으시는 분들도 많고 제가 여기서 근무한 지 한 5년 돼가는데 점점 더 이제 굽어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엉덩이라든지 하체 쪽에 근육이 조금 더 떨어져서 그런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실 때 근육량을 좀 많이 늘릴 수도 있는 어머님들이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 꼭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도 쉽고 안전하게 따라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운동 배워볼 텐데요. 여기 지금 도구 많이 드렸잖아요. 자, 첫 번째 요거 뭐예요? 요거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거 어디다 쓰는 걸까요? 근력 운동할 때 쓸 거예요. 지금 무릎 안 좋으시고 허벅지 근육 약해져 있잖아요. 요걸로 운동을 한번 해볼 텐데 우선은 운동하기 전에 항상 쭉 한번 늘려보면서 아, 얘가 이 정도로 강하구나, 약하구나 느껴봐야 돼. 자, 쭉 늘리니까 어떻게 돼요? 네, 늘어나죠. 자, 이 정도, 요 정도구나, 힘이. 오른쪽 발바닥에다 걸어보세요, 오른쪽. 네, 한쪽 무릎 구부리고. 자, 무릎 구부리고, 요렇게. 네. 자, 이 상태에서 무릎을 천천히 펴보세요, 이렇게. 그런데 밴드는 같이 따라가면 안 돼요. 밴드가 길어져야 돼. 그래야 힘이 들어가지. 다시 무릎 펴보세요. 쭉 하면은 어디에 힘이 들어가요?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무릎이 자꾸 구부러지잖아요. 이렇게 무릎 펴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발로 페달 밟듯이 이렇게 발로 밴드를 밟아보세요 하면은 종아리 근육이 힘이 들어가요.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왔다가 자, 페달 밟듯이 쭉 발끝을 밀어보세요. 발목 펴보세요. 자, 요거를 편안하게 반복해서 해보세요. 하나, 둘. 자, 요거 이렇게 한번 쳐보기도 하고 이렇게 가지고 놀아보세요. 이렇게 손으로. 네. 아니요. 자, 요거 이름은요. 폼롤러예요. 폼롤러. 자, 이렇게 만져보세요. 이렇게 비벼보고 가지고 놀아보세요. 손으로 이렇게 짚고 이렇게 천천히 한번 누워보세요. 이렇게. 아이고. 평생 누군가를 돌보며 살아온 어머님들이 처음으로 내 몸을 돌보는 법을 배웁니다. 조금 몸 아래로 내려오면 돼요. 그러면 머리가 닿겠죠. 척추가 어떤 게 반듯한 위치인지 느끼는 거예요, 이게. 손으로 딱 중심 잡으세요. 바닥에. 예. 몸을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여보세요. 이렇게 조금씩. 흔들흔들 몸을 흔들며 중심을 잡아봅니다.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마음도 몸을 따라 신이 나서 일렁입니다. 이번엔 왼손 나란히. 오른쪽 다리 살짝 들어올려 보세요. 무릎 구부리고. 오른쪽 다리 들어보세요. 시작해. 시원하요. 모두 다 만족하여. 모두 다. 우리가 10년 살면 20년 살겠네. 건강하게. 선생님 잘 만나갖고.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과 더불어 꼭 챙겨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식단이죠. 제가 이제 어머님들 조금 더 건강하시려면은 봤을 때
아무래도 이게 소화도 좀 불편하고 하시다 보니까 고기나 생선이나 달걀이나 이런 단백질이 조금 부족해요. 달걀이나 생선이나 고기 이런 거 하나씩만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씩. 간단하게 손바닥을 떠올리세요.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 식품을 한 끼에 손바닥 한 뼘만큼 챙겨 먹는 거죠. 그거 하나씩만 있으면은 그것만으로 더 어머님들 혈당도 더 조절이 잘 되고 근육도 더 좋아지고 그래요. 다리가 아파갖고 시장을 마음대로 못 가고 5일 만에 장이 한 번 있어. 장회장 갔다 오면 반찬이 조금 걸어. 그래 안 하면 한 가지도 먹고 두 가지도 먹고 그래요. 아이고, 식재료를 구하는 게 쉽지 않군요. 워낙 시골인데다 거동이 불편하시고 교통수단도 많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재료를 참 잘 사는 게 엄청 중요하잖아요. 이게 마을 어르신분들 건강을 위해서 이걸 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해결할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영양 단백질 부분 같은 것도 이제 오늘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이제 좀 더 알 것 같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우리 어르신들을 그런 반찬을 사가지고 아마 추진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제 식재료 걱정 덜었네요. 며칠 뒤 마을 이장이 식재료 공수에 나섰습니다. 이게 이제 단백질 때문에 언니들.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 생선 구매 완료. 두부도 넉넉히 사고요. 어르신들은 고기도 꼭 챙겨 드시는 게 좋답니다. 달걀은 반찬으로도 간식으로도 너무 좋죠. 그리하여 마을 회관엔 단백질이 풍년입니다. 볶고 지지고 굽고 세상에나 이게 말로만 듣던 남도 밥상인가요? 식이섬유에 단백질 싸서 크게 한 입. 200점짜리 식단이네요. 여기 와가지고 어머님들 뭐 많이 먹으라고 했죠? 생선, 두부, 계란, 고기. 어머니 다 드셨어 벌써? 맞나요? 만나요, 만나요. 항상 이렇게 만나면 할때제 회관에 오시지 못한 노부부 댁에는 이장 직배송 시스템으로 단백질 식재료를 전달합니다. 아니 이거 일단 보고 이거 이렇게 음식 이게 부족해서 단백질 부족해서 이렇게 식사하시라고 사왔어. 치즈도 먹어야 돼. 치즈를 이제 밥 먹고 나서 김인가? 아니 치즈. 치즈 처음 드신다고요? 맛이 어떤가요? 맛이 좋았어. 난주도 좀 사다가 우리가 먹으려. 많이 됐다. 많이 알아. 나디 그란디는 안 했습니까? 매일이요 요거 하루도 이번에요 열심히 하랍니다. 네, 열심히. 그런데 오케이 열심히 하는 걸로. 이거는 약이에요, 약. 그 상태에서 아이고 좋다. 아이고 시원하다. 좋대다. 어떤 게 가장 좋았어요? 다 좋대다. 이런 초원에 와서 이렇게 우리들 노인들을 이렇게 해줘서 감사해요. 아니 나 가끔 뭐 말할 수 없네. 일하고 좋게 해주다 감. 내가 안 올라겠는데. 변화를 믿는 작은 마음들이 모여 기적을 일구고 여러 사람의 진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보듬을 때 삶은 노래할 만한 것이 됩니다.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나이가 되수